양육비를 이제 안 줬을 때 나쁜 아빠들이 소위 그러면은 이제 그 제재 조치가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뭐 다른 뭐 강력한 뭐가 저 있지 않나 싶은데 해외 선진국 사례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대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은 출국을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예, 예. 미국이 나라 워낙 크니까. 예,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가 사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96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들어서 미취업이기 때문에 내가 양육비 못 주겠다. 뭐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취업 할선을 해줍니다. 양육비 내기. 그래서 취업을 시키면 양육비를 뺏어가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가소선언법에 들어와 있는 제도들이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는 아니고 외국에 사는 거 보고 다 받아들인 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 플러스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걸로는 운전면허 정지 같은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거죠. 실생활에 제재를 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제도도 별로 이야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영미권하고 독일권을 또 대륙권 이제 영미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영국, 미국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영국이나 미국은 못 받으면 그냥 도와주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기본적인 자원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대지급이라는 제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을 쓰고 그래도 안 주면 대지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합니다. 네. 그 대지급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만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만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금 이제 새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외국의 예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지급 제도는 부모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이 많아서 없어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 그 돈을 줘야 되는 부모가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일단은 주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돈으로 막 3, 40만 원 정도의 돈을 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제주 가서 이제 받아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이것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개입을 해서 대지급을 해주고 나면 세게 가서 받아옵니다. 양육비 미지급해도 이제 세게 하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영육 부모한테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냥 좀 쉽게 어차피 애들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그 나라의 뭐 기본적인 국민들의 감정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긴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이 양육비까지도 발목을 잡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급 제도를 만약에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은 그 범위가 아까 얘기하는 그 미성년자 가정 그 긴급 지원이 그거예요. 44만 가구 상대로 하는 거죠. 어쨌든 자녀 나이를 18세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4만 가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 처음에 저희가 이 법 발의할 때는 법을 제안할 때는 사실은 선지급 제도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원님은 선지급 제도에 대한 발의를 하셨고 어떤 의원님은 이런 기관을 둬서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을 발의를 하셨고 근데 그 법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한시적 양육비라는 걸 조항을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그 안에 한 조항으로 넣은 거예요. 긴급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최대 9개월까지였는데 이제 작년에 이 개정이 되면서 최대 12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보려 그러면 그 긴급한 이걸 증명을 경우가- 해야 돼요. 네네. 그게 뭐가 그 긴급한 증명을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관리원에 좀 알아봤거든요. 몇 개월 동안 전기세를 못 낸다든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걸 증명하는데요. 송파 세모녀법 그거 연장이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2, 3개월 증명하려면 그동안에 그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전기 없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기 대표님 말씀 중에 좀 못하면 그거는 지금 대지급 제도나 선지급 제도 의미하고 전혀 다른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선이 아니라 이후에 긴급한 이후에 이후에 그것도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의 문제인데요.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사실은 이 저소득 한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비가 1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10만 원씩 14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10만 원을 받는 사람에서는 1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양육비 그 집행이 이렇게 어려운 게 뭐 제도가 아직도 미비된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우리하고 이제 구미하고는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혼을 임할 때 그 이혼 과정에 그 이혼에 임하는 그 부부 사이의 갈등, 이혼을 뭐라고 바라보는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잠시 이제 연구년을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애들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선생님으로 초빙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남편한테 간답니다. 근데 이혼한 남편이에요. 전 남편. 네. 가서 자기가 먹은 거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잘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이게 외국 다른 주에 사는데 애가 오면 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 사람이 싫긴 한데 애하고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결혼 비용도 아빠, 엄마, 본인이 이제 조금씩 분담해서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만나서 그러니까 애의 일을 같이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금 쉽게 뭐 같은 동네 사니까 만나긴 하겠지만 우리는 아마 만나면 서로 도망가기 바쁠 텐데 거기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가가지고 자랑도 하고 내가 이거 했다 뭐 자랑도 하고.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기 전에 이혼하고 친구로서 아이는 협업해서 키운다. 그게 저쪽에 많이 정착돼 우리 있고. 여기 저 대표님은 더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뿌리 깊은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 결혼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그 중요한 어떤 논의들 중에 하나가 꼭 결혼을 해야만 가족이냐. 이게 결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깨지고 이 양쪽 부모 아이들이 있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가족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굉장히 미루다가 끝까지 간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어떤 규율이나 이런 선입견을 전통적인 어떤 가치 이걸 좀 뛰어넘어서 좀 생각하는 문화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혼모들은 사실은 한부모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인지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또 거쳐서 양육비에 대한 어떤 판결이나 이행하게 되면은 또 부성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미혼모들이 아예 또 신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양육비를.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부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부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또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님들이 잘 모르시는지 잘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양육비를 다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 성이 바뀌어 있더라. 미혼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소송을 하게 되면요.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애 성을 어떻게 할 건지 남편 성을 아버지 성을 따라갈 건지 그냥 엄마 성대로 그냥 두들끈 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아빠가 일방적으로 그래 이제 뭐 내 자식 하지 뭐 그러고 소송을 그만둬 버리는 상황 또는 양육 청구했으니까 그냥 그럼 좋다 내 애로 만들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그렇게 협의할 기회 없이 그냥 바뀌어 버립니다. 예. 사실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저 남자한테 돈을 좀 받기는 해야겠는데 저 남자가 조금만 이렇게 손써버리면 애가 그냥 성이 바뀌어 버리니까 물론 뭐 성이 바뀌었다고 남의 애는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또 충격받는 일이니까요. 예. 소중한 말씀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빠진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더 듣고 가겠습니다. 결론 양육비라고 하는 건 꼭 줘야 될 돈이라는 거죠. 뭐 세금처럼 내야 그렇게 약간 뭐 다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약간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라고 하는 게
양육하는 부모와 양육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는 사람들 사이의 채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권리관계, 의무관계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왜 여기 꼭 끼어들어서 이거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가는 헌법에도 규정했지만 어린애들 돌봐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모든 국민을 돌봐야 되지만 특히 어린애는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양육비에 대한 그걸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이제 대안으로 이야기한 게 근로자가 근로를 한 후에 사용자가 돈을 안 주면 사용자에게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하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관계인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인데 왜 그거는 국가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서 정말 중요한 그래도 근로자는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도 못하는 애들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좀 더 열심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한부모 단체에서도 이 양육비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부모인데 왜 이혼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만 이야기하느냐. 이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이혼한 한부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별자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아무도 양육비를 줄 아빠도 없는데 국가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우리는 여기서 또 소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아동의 양육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사별인 한부모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육비 선지급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선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독일에서는 이렇게 사회 비용으로 보고 굳이 막 애써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막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따라오기 때문에 좀 어찌 계산을 잘 해보면은 이게 저는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이들의 권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최우선이다.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정말 좋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예. 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0만 6,030쌍, 이 가운데 47%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양육비는 당장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낡은 의식이 있는 한 양육비를 강제할 법 제도의 개선은 한없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참으며 아이들은 힘겹게 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 사회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